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있고요. 그죠? 그 중에서 삼각형에 대해서 두 변과 그 끼인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그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 그리고 그 조건에 어떤 일정한 변화가 있을 때 그런 변화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지를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43페이지입니다. 삼각형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자, 세 변의 길이가 5, 7, 8.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세 변의 길이가 5, 7, 8인 삼각형의 넓이를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각인각. 그렇죠. 사인 A가 필요하든지, 그지? 네. 사인 A 값을 알면, 또는 사인 B 값이나 사인 C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사인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야? 그렇지. 사인 A 값을 알려면 누구를 알면 되는 거지? 그렇지. 코사인 A 값을 알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코사인 A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A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해했어요? 네. 자, 이때 이 코사인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편상 A를 5, B를 7, C를 8이라고 둘게요. 됐습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 바로 가시면 2 곱하기 7 곱하기 8 분의 7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인가요? 네. 자, 그렇게 되면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자, 분자 계산하면 얘가 49, 얘가 25, 그럼 23인가요? 24 플러스 88에 64일. 물론 이거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약분을 해도 되지만 24도 8의 약수고 64도 8의 약수니까 선생님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고 그냥 약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약분하셔도 상관없죠. 그죠? 그럼 얘가 8로 약분하면 3. 얘는 8로 약분하면 8인 거지. 네.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14분의 11인가요? 이거 곱하는 거 아니고 더하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사인 A는 루트 1-14분의 11의 제곱인 거지? 네. 코사인 제곱 A니까. 이거 계산할 때 얘 계산이 그냥 제곱하고 이래서 뺀 값이 계산이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수가 좀 복잡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 통분하면 이런 14의 제곱분의 14의 제곱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지? 통분하면 얘가 14의 제곱분의 14의 제곱이잖아. 빼기 14의 제곱분의 11의 제곱인 거죠. 그럼 분모는 14의 제곱이겠지. 분자가 어떻게 정리되는 거죠? 14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정리한 거지? 변형 공식이 아니라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죠. 합차로. 그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에서 얘 더하면 14 플러스 11. 자, 빼면 14 마이너스 11인 거죠. 그죠? 네. 자, 이때 분모는 14의 제곱이니까 14로 꺼내면 되고요. 그죠? 네. 얘는 얼마죠? 25니까 5로 꺼내면 되는 거지. 그지? 얘는 루트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뭐, 오요, 씨. 이런 거 처음 봐? 얼마나 그동안 공부를 안 해왔는지를 여실하게 알 수 있는. 당연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자체도 웃기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그대로 공식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사인 A가 얘니까 곱해야 되는 거는 BC 이렇게 되지. 7 곱하기 8 곱하기 14분의 5루트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 약분하면 2, 얘 약분하면 2 해서 10루트 3이 된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 해결 논리 다시 정리를 해 놓을 건데요.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밑줄 그어놓으세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일단 코사인 내각, 끼인각이 되는 거지. 코사인 끼인각을 구하고, 코사인 내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내각을 구한 후에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해했습니까? 자,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한 문제 좀 해보고 갈게요. 90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2분의 1 CA. 그 다음에 사인 B에 대해서
자, 이 식을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일단 각 B가 삼각형이 한 내각이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B는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거죠. 그죠? 그럼 그러한 조건 하에서 사인 B는 항상 양수인 거야. 그지? 그러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 사인 B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루트 1 코사인 제곱 B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때 이 루트 안에서 1은 1의 제곱입니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이 식을 좀 특별하게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얘를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1 플러스 코사인 B. 이 과정 잘 보셔야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B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코사인 B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하면요.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B는 1 플러스 코사인 B가 2 CA분의 C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B는 1 마이너스 2CA분의 C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식을, 자, 루트 안에서 각각의 식을 좀 통분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그럼 2분의 1 CA하고, 자, 통분해서 정리하면 얘는 2CA분의, 통분해서 정리하면 얘가 2CA분의 2CA지. 2C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과 같고요. 자, 같은 논리로 얘도 갖다 통분해서 정리하면 2CA분의 2CA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은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식이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죠? 네.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얘 곱할 때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거잖아.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얘가 4C, 그렇죠. CA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CA의 전체 제곱이니까 걔는 CA로 해서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약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집어넣으면 얘가 4분의 1이 돼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분모에 2 있으니까 전체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죠? 16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자 각각은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얘가 항이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항 중에서 뭐가 보이냐? 네, A제곱 플러스 C제곱 저 3개의 항이 완전 제곱식이야. 그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쓸게. C의 제곱 플러스 2CA 플러스 A제곱에다가 얘에서 B의 제곱 빼면 되는 거지. 그지? 얘가 이해됐어요? 자, 얘는 B의 제곱에서 이 3개의 항을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자, 그러면 C의 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묶이겠지? 이해됐니?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인수분해 하려고 그런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지금 C 플러스, 그냥 쓸게. 얘가 C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인수분해하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거죠. 뭐 이렇게 기냐. 자, 그러면 16분에, 자,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C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플러스 A 마이너스 B. 자, 얘는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얘에서 얘 빼면 B 마이너스 C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개념서에 다 정리가 됐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분자가 지금 식이 4개잖아. 그지? 이 각각을 분리를 할 건데 그럼 분모가 지금 16이니까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그지? 자, 그래서 분모가 2인 분수식으로 다 변형을 할 거,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16분 2분의 C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얘는 C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곱하기 2분의 얘는 B 플러스 C 마이너스 A. 자, 마지막으로 2분의 B 마이너스 C 플러스 A.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2분의 C 플러스 A 플러스 B를 한 문자 P로 놓을게요. 그러면 2분의 C 플러스 A 플러스 B를 P라고 놓으면 C 플러스 A 플러스 B는 2P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할 건데,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P가 되는 거야. 그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얘는
C 플러스 A가 얘만 이항시키면 2P 마이너스 B잖아, 그지? C 플러스 A가 2P 마이너스 B니까 얘는 2분의 2P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지. 2분의. 자, B 플러스 C 마이너스 A도 마찬가지죠. B 플러스 C가 2P 마이너스 A잖아. 2P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2P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겠죠. 2분의 2P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정리 다 끝났다 그러면 얘가 P고요. 곱하기 얘는 그렇죠. P 마이너스 B고 얘는 P 마이너스 A 먼저 쓸게. 곱하기 얘는 P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P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개념서 45페이지에 얘가 삼각형의 넓이야. 즉 삼각형의 넓이 S가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의 넓이 S가 P 곱하기 P 마이너스 A 곱하기 P 마이너스 B 곱하기 P 마이너스 C로 정리가 되는 얘가 삼각형의 넓이 S였었죠. 세변의 길이가 ABC인. 이해됐습니까? 얘가 삼각형 넓이 S라고. 다음 P 값이 어떻게 됐었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러니까 세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값이 P일 때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루트 P 곱하기 P에서 A 뺀 거 곱하기 P에서 B 뺀 거 곱하기 P에서 C 뺀 거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이해됐어요? 자,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 1번 문제 보면 세변의 길이가 자, A를 5, B를 7, C를 8이라고 할게요. 아까 이 문제를 풀었었죠? 그죠? 같은 문제입니다. 아까는 어떻게 풀었었죠? 코사인 A 구하고 나서, 그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A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인 A 구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BC 사인 A.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방법이 아니라 S는 이렇게 구하겠다. S는 P 곱하기 P 마이너스 A 곱하기 P 마이너스 B 곱하기 P 마이너스 C. 이해됐습니까? 이와 같은 방법을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요. 헤론의 공식. 무슨 말인지 알겠죠? P값부터 정리를 하면 얘랑 더한 거의 절반이 P값이야. 더하면 얼마죠? 20이요. 자, 20의 절반이니까 10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루트 10 곱하기 P 곱하기 자, P에서 A 뺀 값 얼마? 5 곱하기 3 곱하기 P에서 8 빼 10에서 8 빼면 2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지? 이해됐어요? 그럼 얘 곱하면 10이고요. 10의 제곱이니까 10 밖으로 나온 거 루트 3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훨씬 간단하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비교를 해가지고 2번 문제를 보시면요. 1번과 2번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 문제를 풀 때 지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는데 세 변 모두가 자연수야, 그지? 아까도 말했지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내가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내가 구해서 공식 이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는데 헤론의 공식으로 구하면 그 방법이 어때요? 훨씬 간단하다는 거죠.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자 다시 말하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앞으로는 헤론의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돼. 이해됐니? 자, 그런데 문제를 2번 보시면 2번은 세 변의 길이가 루트 2, 4, 루트 26이야. 얘는 자연수가 아니야. 그러면 자연수가 아니면 쓰면 헤론의 공식 사용 못해. 사용할 수는 있어. 사용할 수는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루트 2, 4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루트 26 이렇게 되는데 얘 넓이 구하기 위해서 P값부터 생각하면 P값이 2분의 얘 더하기 얘잖아, 그지? 루트 2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26이니까 자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얘 곱하기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거 곱하기 얘 뺀 거 곱하기 얘 뺀 거 계산이 어때요? 훨씬 복잡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A 값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A 값 구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BC 사인 A와 같은 방식으로 그 넓이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비교해서 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문제를 연속해서 좀 구성을 해놨고요. 자, 해결 논리에 다시 밑줄 그어 놓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경우는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지지 않으면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경우는 헤론의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자연수로 주어지지 않으면 헤론의 공식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방향대로 그 넓이를 구한다. 이해했습니까? 자, 9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문제는 간단하죠? A 값을 5, B 값을 7. 자, 그 다음에 C 값을 9라고 하면 자, B 값 먼저 확인하시고요. B 값은 2분의 21이요. 에? 아니요?
12, 2분의 21인가요? 왜 그래요? 자, 그럼 S는 루트 2분의 21 곱하기 2분의 21에서 얘 빼면 되지? 2분의 11인가요? 그 다음에 2분의 21에서 2분의 14 빼면 되죠? 2분의 7 곱하기 9 빼면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자, 정리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16이니까 4가 될 거고요. 자, 분자 정리하면 얘가 21이고 7, 3이 21인 거지? 21 밖으로 나오고 루트 11 이렇게 해서 자, 간단하게 그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비교 문제가 지금 다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안 풀어도 되겠죠? 네. 그냥 한 번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할게요. 그냥 A는 루트 2고요. 자, B는 4고요. 자, C는 루트 26이라고 하면 일단 헤론의 공식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코사인 A 값을 구할 건데 코사인 A 값은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6이지. 4의 제곱 16 플러스 루트 26의 제곱 26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26에다가 얘 정리하면 24, 40인가요? 자, 그러면 얘 약분해서 10이고 약분해서 5. 자, 그러면 루트 26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사인 A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얘 제곱하면 26분의 25가 되니까 루트 26분의 1인 거지. 그지? 자, 따라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BC 루트 26 곱하기 루트 26분의 1이니까 약분되고 얼마? 2로 정리가 된다. 이해됐죠? 그 차이를.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6번 문제 보시면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5 대 6 대 7이다.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7일 때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A 플러스 B 대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5 대 6 대 7이다. 그지? 자, 그냥 바로 갈게요. A 플러스 B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요. 맞는 터치 그대인가? B 플러스 돈 필요해? 나한테 대줘. 나 얼마 필요해? 내가 해줄게. B 플러스 C는 6K. 야, 나한테 해. 내가 해줄게. 자, 다 더하는 거죠. 그죠? 다 더하면 좌변의 합이 2A, 2B, 2C 이렇게 되잖아. 그지? 양변 2로 나눈 과정 생략하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변은 얘 다 더하면 18K인가요? 아닌데, 아니에요. 그럼 2로 나누면 9K가 되겠죠. 그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5K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9K니까 따라서 C는 몇 K? 뭐라고? 4K가 되겠지. 그지? A 플러스 B가 5K잖아. B 플러스 C가 6K예요. 6K 얘가. 그러면 A는 얼마야? 3K. 자, 따라서 B는 2K가 되겠지. 이해되니? 자, 그런데 둘레의 길이가 27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더하면 9K죠? 네. 자, 9K가 27이니까 K는 3이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C의 값은 12가 되고 A 값은 9가 되고 B 값은 6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네. 뭐 사용하면 돼? 넓이 구할 때? 헤론 사용해. 헤론, 그지? 루트. 자, P 값이 다 더하면 얼마죠? 27. 2분의 27인 거지? P 값이 2분의 27. 그러면 2분의 27 곱하기 2분의 27에서 12 빼면 2분의 3 곱하기 9 빼면 2분의 9가 2분의 18이요. 그러니까 2분의 곱하기 6 빼면 2분의 15 되죠. 그죠? 자, 정리하면 분모는 얼마가 되죠? 4가 될 거고요. 분자는 얘랑 곱하면 81인데 81은 9의 제곱이다. 그지? 27에서 27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 내 맘대로 할 거야.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라고. 9 나오고 얘는 3이 돼서 나오고 그지? 15 이렇게 되죠. 그죠? 별걸 다 가지고 지랄이야 진짜. 니네 계산 편한 대로 해. 나는 내 나름대로 할 거요. 참나. 욕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 있어 하니까 99번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네, 다시 녹는데. 맞으면 천재 이제. 자, 일단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A 값이 오고 B 플러스 C가 7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인 거야. 그지? 네. K가 6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지? 네. 자, 그러면 넓이 가시면 되죠. S는 6 곱하기 P-1이죠. 1. 그 다음에 BC 값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6-B, 6-C로 갈게요. 이 값이 얼마? 6이라고 했잖아. 그지?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6-B, 6-C가 얼마죠? 6인 거죠. 얘는 6, 얘는 36이니까. 이해했습니까? 예. 전개해서 정리하면 36 마이너스
6b 6c니까 6으로 묶으면 b 플러스 c인 거죠. 플러스 bc가 6인 거지. 이해됐니? 별거 없잖아. 얘가 얼마야? 7이잖아, 7. 그럼 6, 7에 40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bc가 얼마야? 12인 거지? 그럼 끝났잖아. b 플러스 c가 7이니까, 그지? 이거 어떻게 연립하면 돼요? 얘를 갖다가 c는 7 마이너스 b로 정리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b 곱하기 7 마이너스 b가 12인 거지?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곱해서 7b, 마이너스 7b가 되지?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2에다 마이너스 1 곱한 거지, 지금? 플러스 12는 0이다. 4, 3에서 b값은 얼마가 나오죠? b값은 4가 나오든 또는 b값은 3이 나오든 이렇게 되고, b값이 4가 나오면 c값이 3이 되고, b값이 3이면 c값이 4가 되겠지, 그지? 이해됐습니까? 네.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아, a값, 각 a의 크기? 네. a가 얼마죠? 90도. a가 5요. 맞았어요. 그럼 이거 a값 구하려면 다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누구 구해야 돼? 세변들이 주어졌으니까? 코사인 a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 코사인 a로서 그 코사인 a 값이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이 나오면 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a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 세변의 길이가 뭐야? 5, 4, 3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5, 4, 3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5, 3,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가 빗변인 거지? a가 빗변이니까 각 a의 크기는 90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 보시면 세변의 길이가 5x 플러스 3, 12 마이너스 x.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최대 최소 관련해서는 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또는 그렇죠. 산술기하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뭐가 이용될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세변의 길이가 5, x 플러스 3, 12 마이너스 x. 세변의 길이가 어쨌든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값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헤론의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헤론의 공식 적용할 때 해롱 적용할 알았어? 무서워, 얘들아. 너 지금 웃었잖아. 웃었잖아. 다 더하면 얼마죠? 20이에요. 그래서 10이 되나요? 그죠? 그러면 자, 넓이 S가 루트 10 곱하기 10에서 5 빼면 5니까 바로 얘는 50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잠깐만 그 전에 미안. 요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 세변의 길이가 지금 세변 중에서 특히 두 변이 미지수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해결 논리에도 기재를 해놨지만 밑줄 그어놔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ABC로 주어지면 일단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삼각형의 세변이 ABC일 때 일단 습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삼각형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ABC를 세변으로 하는 하나의 삼각형이 작도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이야. 그러면 A 플러스 B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되고 C보다 커야 되고 B 플러스 C는 A보다 커야 되고 A 플러스 C는 B보다 커야 돼. 그지? 원칙적으로 이 세 개의 식을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세 개의 조건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몇 페이지 있는 거예요? 4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47페이지. 그 해결 논리에 있잖아. 그지? 자, 만약에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가 ABC로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C가 여기 교재는 A라고 해놨으니까 A가 가장 긴 변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해됐니? 문제에서 얘가 가장 긴 변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변 ABC를 판단했을 때 주어진 ABC를 판단했을 때 AB가 가장 긴 변이라는 그런 사실이 판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당연히 A하고 B를 더하면 C보다 클 수밖에 없고 A하고 C를 더하면 B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지. A가 가장 긴 변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만 확인하면 돼? 그렇지. B 플러스 C가 A보다 크다라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가장 긴 변이 어떤 변인지?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세 개의 조건을 다 확인해야 되죠. 첫 번째로 얘랑 더하면 얘보다 커야 되죠. 어디 안 좋냐? 왜 그래 계속? 자, 얘랑 더하면 x 플러스 8이 12 마이너스 x보다 커야 되니까 넘겨서 정리하면 2x가 4보다 크고 x는 얼마보다 커야 돼요? 2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얘보다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3 더하기 12 마이너스 x가 5보다 커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사라지는데 이렇게 하지 마. 선생님이 요거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대해서 변수가 사라지면 그냥 없애놓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해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x-x를 뭘로 처리해야 돼? 0 곱하기 x로 처리하는 거야.
15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넘기면 물론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러면 이때 이 방정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사실은 항등식인데 이때는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가 또 얘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5 더하기 12 마이너스 x가 x 플러스 3보다 커야 되고요. x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2x. 좌변 넘어서 넘겨서 정리하면 14. 그래서 x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7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x는 얘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7보다 작아야만 이 세 개의 길이를 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얘부터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넓이 다시 돌아와서 50.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되지. 그게 뭐야? 7-x죠. 그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면 x-2 x-2가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곱해요. 그렇죠. 전개해야 되죠. 그죠? 얘만 전개할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얘가 7x, 얘가 2x니까 9x.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4지. 됐냐? 얘가 최대가 되는 x값 구하는 거지? 네.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되면 되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얘 최대값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 생각하면 돼? 대칭축 생각하면 되죠, 그죠? 대칭축이 얼마? 2분의 9인 거지. 그러면 2분의 9가 이 범위 내에 존재하죠?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자, 2분의 9가 그러면 정의역 범위 내에 존재하니까 2분의 9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x자리에 2분의 9를 대입하시면 되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x의 값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x는 2분의 9가 되고 넓이의 최대값은 x자리에 2분의 9 대입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지금 선생님이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그지? 두 번째가 뭐야?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세 변이 헤론의 공식을 적용하기에 적당하다. 그러면 헤론의 공식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코사인 A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A 구하고 그 다음에 공식 적용해서 그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CA 사인 B에서 너 어디 안 좋은 것 같아. 뭐 환자가 앞에 앉아갖고 계속 낑낑대고 있어 앞에서. 안 낑낑대요.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때 이 사인 B가 네. 사인 법칙에 따라서 뭐랑 같은 거죠? 2R분의 2R분의 B랑 같은 거야, 그지? 네. 그러면 정리하면 4R분의 ABC가 된다. 자, 언제 적용하는 거지? 세 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그지? 네. 와 더불어서 뭐가 주어져야 돼? 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일단 여러분들 해결 논리 거기 한번 보시면요. 자, 계속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방법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계속 그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 해결 논리 보시면요. 다시 정리할게요.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경우는 헤론의 공식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넓이 공식 2분의 1 C의 사인 T인각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코사인 B를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B를 구하고, 그지? 계속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 공식 4R분의 ABC를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뒤쪽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물론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학습했던 건데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로 주어진 경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세 변의 길이 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문제 보시면요. 102번 문제 보면 A가 10이고 풀이 간단하게 집어넣으시면 되죠. A는 10이고요. 자, B는 12이고 자, C가 10이다.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25니까 자, 넓이 S라고 하면 4R분의 4 곱하기 4분의 25분의 ABC 10 곱하기 12 곱하기 10서 얘 약분하면 되죠. 자, 25하고 100 약분하면 4가 남겠지, 그지? 48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얘 무시하고 헤론의 공식 적용할래요.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103번 문제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확인하고. 자, 답이 얼마죠? 1분의 3. 맞아요? 맞아요?
아씨. 아, 이러니까. 이분에서 맞아요. 죄송해요. 이런 하찮은 문제도 답이 통일이 안 되니. 어떻게 이거 사로 남북이 통일되길 바라겠냐. 자. 이분에서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 자, 104번 문제 보시면요. 삼각형 ABC에서 A 값이 6이고, B 값이 7이고, C 값이 5일 때. 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A가 6, B가 7, C가 5다.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방법을 한번 말해봐. 어떻게? 사인 법칙에서 구할 수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일반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코사인이 필요한 거잖아. 그지? 네. 이해됐니?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구하고, 다시 사인 구하고,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그지? 그 방법대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방법. 방금 우리가 넓이 이용해서, 그지? 삼각형의 넓이가 4R분의 ABC잖아. 그지? 그럼 세 변 주어지면 넓이만 알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확인할 건데, 넓이를 어떻게 확인하면 돼? 그렇지. 헤론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P값 구하면 얘가 얼마죠? 9죠, 9. 자, P값이 9니까 루트 9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가요? 그러면 얘가 9는 3이죠. 위에 밖으로 나가서 6루트 6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6루트 6은 4R분의 ABC 6 곱하기 7 곱하기 5인 거지. 그지? R값 구하니까 얘랑 얘랑만 자리 바꿀게. 그럼 R은 4 곱하기 6루트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 약분하고요. 자, 유리화 시켜야 되겠죠? 24분의 35 루트 6이 된다. 이해됐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대단하다. 선생님, 저는 이 방법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코사인부터 구할래요. 저는 이거 너무 낯설어요. 지금 자꾸 저는 새로운 걸 학습하기보다 예전의 것을 지키고 아름다운 관습을. 그러려면 코사인 구하세요. 구하시고 그냥 할게요. 한번. 확인 차원에서. 그래서 코사인 A 갈게요. 그럼 2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7의 제곱 49 플러스 25 마이너스 36인 거지. 자, 그러면 2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얘에서 얘 빼면 되지. 그게 13이고 25 더하면 38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약분하면 19에서 35분의 19가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사인 A는 루트 1-35분의 19의 제곱인 거지. 네. 자, 그러면 얘가 루트 35는 바로 밖으로 꺼낼게요. 분모는 35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35분의 분자가 얘가 35분의 35의 제곱이니까 35 루트하고 35 플러스 19, 35 마이너스 19지. 이거 바로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분의 얘가 얼마죠? 54 곱하기 얘가 얼마지? 16이지? 16이니까 걔는 4가 돼서 밖으로 꺼내지고, 그죠? 4 곱하기 얘는 6, 9, 54. 9는 3의 제곱 3 하고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35분의 12 루트 6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사인 법칙 들어가면 35분의 12 루트 6분의 A 6이죠. 이게 2R인 거지. 계산이 좀 복잡하죠. 자, 요거 약분 때릴게요. 그럼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2분의 좌변 정리하면 35 루트 6이 되고, 이해됐니? 이게 2R이잖아. 그지? 양변에 2분의 1만 곱해 정리하면 얘가 얼마지? 24분의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뭐 꼭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꼭 고수해야 되는 건 아닌데, 자,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적당한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비교 문제 보시면요. A는 3이고, 자, B는 5고, C는 120이야.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A값, B값, 그 다음에 각 C가 주어졌잖아. 그지?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사인 법칙인 거예요. 그죠? 됐어요? 사실 너 혼자 다른 페이지 아니야? 사실 그래. 그러면 사인 법칙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아니 근데 어차피 저거 C가 C 구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 묻는 거에만 다 대답을 해. 사인 법칙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고. C요. C가 필요하잖아. 그지? 네. 이 C를 뭘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풀이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C의 제곱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네. 5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 이렇게 가면 C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C분의 C가 2R 이렇게 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5번 문제 풀어보세요. 105번이요? 좋습니다. 몇 타임이나요? 초코파이. 아 이거 반. 초코파이. 야, 씨, 내가 지금 재밌는 얘기 했는데, 씨. 초코파이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 숫자 들어가는 파이가 뭐야, 지금? 그거 알아요? 모르지, 당연히. 어떻게 알아? 몇 타임 났어? 36타임? 나랑 좀 다른데? 잠깐 이게 36인가? 내가 틀렸을 것 같아. 나 분수 나와. 그냥 한숨 쉬지 마세요. 이게 다 똑같고 지민이랑 약속하면 돼. 지민이가 힘들다. 잠깐만, 나 시험. 미안해, 내가 안 틀렸어. 아 그래? 그럼 내가 맞나? 나 맞았으면 좋겠다. 야, 저기, 내 목소리 왜, 네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와. 좀 줄여. 쓸데없는 말 좀. 진짜 중요한 말이었어요. 너 답이 뭐요? 저희 분수 나와요. 그러니까 분수고 나오는데 답이 뭐냐고. 답이 분수요, 그냥? 분수요, 답이? 3분의 답이 뭐요? 아이씨, 내가 까먹었어. 너만 다시 해. 이씨. 저요? 자, 넘어갈게요. 저는 맞았어요. 3분의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물론 중학교 때 학습했던 내용이에요.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 A의 이등분선 작도하고 각 B의 이등분선 작도하고요. 각 A 등분선을 어떻게 작도하는지 알죠? 네 맞아요. 각 C의 이등분선을 작도를 하게 되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지? 확실해? 초점에서 만날 수 있지. 기고만장했구만 지금. 자, 삼각형의 종류에 관계없이, 크기에 관계없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든지 간에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I라고 부르는데 이 I를 내심이라고 하는 거지. 네. 내저번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그지? 내저번의 중심이라는 의미에서. 그죠? 그래서 이 내심에서 결과적으로 삼각형의 세 변에 이르는 거리는 모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랑 같은 거죠.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로서 모두 같은 거야.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을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A라고 할게요. 얘는 B, 얘는 C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넓이 합과 같은 거지.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CR이 되는 거. 얘는 2분의 1 AR이 되는 거. 얘가 2분의 1 BR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2분의 1 R로 묶으면 A 플러스 B. 그지? 그 삼각형의 넓이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와 둘레의 길이의 곱에 2분의 1과 같다는 거죠. 자,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있잖아, 점점 버르장머리가 없어 보여. 그런가요? 이렇게 해야 돼. 아, 그렇군요. 거의 친구의 친구. 자,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A는 10, B는 12, C는 8이다.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일 때 넓이를 구하자. 자, 10만 볼게요. 그냥 삼각형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7 곱하기 10 더하기 12 더하기 8은 20이죠. 30이죠. 죄송합니다. 아니 정확히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15 루트 7이 되겠지. 네. 자, 109번 문제 보시면요. 네. 108번은 넘어가고 같은 문제니까 네. 공식에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죠. 네. 자, 109번 문제 보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15, 세 변의 길이 합이 8. 자,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럼 깎으러 가면 되는 거지. 네. 넓이가 15인데 그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세 변의 길이 합이 8이죠. 바꾸면 4가 되고 그러면 R은 4분의 15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세 변의 길이가 5, 6, 7인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네. 세 변의 길이가 5, 6, 7이다. 자, 그러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뭐죠? 넓이죠, 넓이. 그죠? 그 넓이를 뭘로 확인하면 돼, 역시? 세로로. 바로 갈게. 다 더하면 얼마죠? 18. 다 2로 나누면 9.
9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지. 3, 2, 6, 루트 6인 거죠. 네. 자, 그러면 6 루트 6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의 길이 합, 아니, 세변의 길이 합, 둘레의 길이 18인 거니까, 그러면 r은, 자, r은 얘 약분하면 9, 양변 9로 나눠서 9분의 6 루트 6, 약분하면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뒤에 다 보지 마시고. 네. 그 뭐 거기에 고민이 이렇게 돼 있잖아.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제시된 조건 안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문제 보면 확인해 볼게요. B는 8이고요. C는 7이고 각 A가 122. 자, 이에 대해서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데 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잖아. 그치? 그러면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일단 넓이는 확인되죠. 그죠? 넓이부터 확인하면 S는 두 변 얘가 낀 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120이 되고요. 그러면 사인 120이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 14가 되나요? 아, 루트 3이 되나요? 예.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둘레 길이니까 A 값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A 값을 뭘로 구하는데? 그렇지,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되잖아. 가계가 주어졌으니까, 그죠? 두 변 주어지고, 한 대각 주어지면 계속 코사인 법칙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64 플러스 49. 2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120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럼 이건 날리고 플러스로 바뀌고요. 64 플러스 49 플러스 56인가요? 네. 그럼 얘가 110이고 120이고 169네요. 그죠? 자, 따라서 이 값은 얼마죠? 13인 거죠. 그죠? 네.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11의 제곱이 얼마야? 12의 제곱은? 13의 제곱은?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14의 제곱은? 15의 제곱? 16의 제곱? 16의 제곱은 256. 또 알고 있어야 돼. 그지? 모르면 좀 써놔. 제발. 이런 거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지. 256 나왔는데 뭐의 제곱인지 모르고 소인수분하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 날리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17의 제곱은? 그렇죠. 289. 19의 제곱, 18의 제곱은? 18의 제곱 해봐, 제곱을. 324 아니야? 네, 맞아요. 아니, 외우고 있어요. 19의 제곱은 뭐요? 361이죠? 해봐. 네. 81이니까 360을 맞았거든요. 그치? 네, 맞네요. 20의 제곱은? 3회. 25의 제곱은? 125. 요거는 특히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요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혹시나 말이야, 막, 32의 제곱 이런 게 등장한다 그러면 32 곱하기 32 해도 되지만 30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죠? 네. 600에다가, 그지? 604.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얼마지? 120. 724. 이렇게 되죠. 됐다. 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만 좀 잘 외워두고 계셔야.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은 외워놓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암기가 아니잖아요, 스승님. 암기를 해야 사고를 하는 거야. 어?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는 암기만 하는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지. 암기해서는 되는, 암기하면 안 되는, 좀 조용히 해봐. 좀 헷갈리잖아, 씨. 암기하면 안 되는 과목이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야. 네. 당연한 거죠. 뭐 하고 있었냐? A까지 구했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둘레 길이 다 더하면 28인가요? 28인가요? 14고 r은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 계속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방향을 보면 S가 일단은 2분의 1 CA sin B야, 그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향인데 오늘 수업했던 거 첫 번째가 이 sin B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때 코사인 제곱 B를 1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를 1 플러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B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막 적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정리를 해봤더니 헤론의 공식이라는 공식이 탄생했더라 이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했던 게 뭐예요? sin B가 sin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B와 같으니까 그거 집어넣어 정리했더니 4R분의 ABC가 그러면 세변의 길이하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C가 뭐랑 같은 거지? 2R 사인 C랑 같은 거지. 요 C가 요 소문자야.
A는 뭐랑 같은 거야? 2R 사인 A랑 같은 거잖아. 그지? 이해됐어요? 자, 대입해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2R 사인 C 곱하기 2R 사인 A 곱하기 사인 B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하나는 약분 때리고요. 그러면 이 하나 남아있고 R이 몇 개 있죠? 두 개 남아있죠. 2R 제곱이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누구 곱하면 돼?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가 된다. 즉 삼각형의 세 내각에 대해서 세 내각의 사인값의 곱. 즉 세 내각이 주어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자, 이와 같은 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각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이해했습니까? 자,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1번 문제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BC가 30이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예요. 지금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제시된 조건이 지금 B가 30이고 C도 30이잖아. 그지? 그러면 A도 주어진 거죠. A는 얼마죠? 120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R 값이 얼마라고 주어진 거야? 변의 길이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S는 2 곱하기 R의 제곱 25죠. 사인 A 얼마지? 2분의 1 곱하기 사인 B 2분의 1 곱하기 사인 C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죠. 약분하고 4분의 25 루트 3과 같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저는 이거 싫은데요. 저는 변의 길이 없는 게 싫어요. 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는 헤론의 공식 자체도 지금 교과서에 없을 거야. 아마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없는 게 많이 있어. 그래서 원칙적인 방향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서술형 대비 때문에 그런 거지.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선생님별로 그거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마음이잖아. 야, 헤론의 공식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텐데 니네 그 헤론의 공식 사용하지 마? 이럴 수도 있어. 서술형 냈고. 아니 이런 경우가 많다고. 나는 사실 그 얘기도 이해가 안 돼. 왜요? 그럼 안 배운 거잖아. 이렇게 하잖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 본인들이 말이야. 나는 학교 선생님들 일단은 되게 존경해요. 진짜로. 정말로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학원 선생님들하고 여러분 딱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막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정말 힘든 거야. 학원은 있잖아. 좀 규모가 있는 학원은 그냥 비슷한 수준의 애들끼리 모아서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 또 소규모로. 그러면은 애들 수준이 비슷하니까 수업을 선생님 할 때도 그 배우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을 딱 맞춰낼 수가 있어. 그지? 근데 반에는 그게 아니죠. 진짜 뭐 수학에 대해서 이수분해도 못하는 애하고 이미 미적분까지 다 끝내버린 애도 있단 말이야. 그지? 막. 그런 애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다가 맞춰가지고 해야 될지 보통 이제 중간에 맞춰가지고 하겠지만 뭐 어떤 애는 너무 쉬워갖고 자고 있고 어떤 애는 몰라갖고 자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잖아. 그지? 옛날에는 무력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자고 있으면 거의 죽었어. 그래서 뭔 말인지 몰라도 눈을 이렇게 뜨고 이제 반복적으로 알아먹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고개 까닥까닥 그래야 돼. 계속 다 알아 막 이런 것처럼 막 30명이 다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 너 나와서 문제 풀어봐. 딱 그럼 못 풀면 막 선생님 한 문제 못 풀어갖고 100대 맞은 적도 있어요. 진짜. 그 선생님. 선생님 때도 반에 30명 있었어요. 선생님 때는 50명이 있었어요. 네, 친구들 이름도 못 외워요. 한 학기 끝나가요 외워요. 안 친한 친구들하고 말 한 자리 섞지도 않죠. 네, 뭐 하여간 뭔 얘기 하려는 거지? 근데 선생님 좀 불만인 게 뭐냐면 학원 다니지 말래. 근데 그러면은 학원 안 다니게끔 수업을 해줘야 돼. 본인들이. 그 잘하는 애들한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학원을 다 안 다녔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수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지겨워서 자더라도 학원을 다니지 말라고 하려면 학원을 안 다닌 걸 전제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건데 수업은 그게 아니야. 이제 수업은 너네 다 알지? 이래. 너네 다 아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 이렇게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는 거 사용하는 거는 사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요즘 좀 이거는 뭐 선생님들만의 책임이 아니지만은 선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지? 학교에서도 선행이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은 얘가 기하를 지금 다루는 것도 선행이에요. 원래 그거는 교과과정상 3학년에 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2학년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학교들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능 때문에.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지 마라. 근데 너네가 지금 계속 있잖아. 숙제를 할 때 내가 아까도 헤론의 공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구해가지고 했잖아. 그지? 나도 귀찮아. 하기 싫어. 그냥 헤론만 알고. 근데 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해 시험 때 가까워가지고 야 너네 헤론 공식 서술형 그거 냈는데 헤론 공식 사용하지 마. 근데 당황했네. 그거 어떻게 풀지? 몰라 그랬 그때는.
그러니까 숙제를 할 때도 해론으로 하되 원칙적인 방법대로 세변 주어지면 코사인 A 구하고 빨리 사인 A 구하고 하는 것도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몇 번씩. 이해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 문제를 그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해됐죠? 뭐 하고 더 그랬지 지금? 아, 왜 다 지워버렸지? 자, 가계이가 120도고요. 지금. 그 다음에 A라고 쓸게요. 자, B가 30이고 C가 30이고 R이 5야. 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변의 길이를 구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보니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B의 길이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되죠. 그죠? 사인 B분의 사인 C분의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어차피 자 사인 B분의 갈게요. 사인 B분의 30분의 B가 누구랑 같은 거지? 10. 네, 2R이니까 10이랑 같은 거죠. 그럼 B는 10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2분의 1 해서 얼마? 5인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이 얘도 5, 얘도 5, 여기 120인 구조인 거지? 자기.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각 A가 45고 각 B가 60이고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다. 자, 다시 말하지만 세변 주어졌을 때 해로는 있잖아. 교과서에서 없을 거야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후에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선생님 교과서를 확인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근데 어쨌든 연습은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해로로만 계속 돌리지 말고. 자, 2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끝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되긴 한 것 같은데. 자, 그냥 할게요. 자, 56페이지, 그 전에 그 54페이지에 그 해결 논리 다시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종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가게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는 2분의 1 CA sin B 이용한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에는 해론의 공식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B를 구해서 사인 B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 CA sin B를 구한다.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는 4분의 ABC를 이용한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와 네 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용한다. 그 다음에 세 내각의 크기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는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이용한다. 그지? 아니면 사인 법칙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셔도 돼요. 그죠? 각들 다 주어졌고 외접원 주어졌으니까 변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2분의 1 CA 사인 B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삼각형의 넓이편은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이외의 다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 그런 다각형들 중에서 사실은 뭐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마름모 평행삼 이런 사각형들은 평행삼형은 뒤쪽에서 살필 거고 그 외의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얘네들은 내각이 직각이잖아 모두. 그지? 그래서 그 사각형들에 대해서는 넓이 구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살필 이유가 없는데 그 외의 사각형들, 그 외의 다각형들 그러니까 이런 다각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다각형들. 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죠? 이런 오각형이나 정五각형 말고 뭐 육각형들. 이런 육각형들. 내 넓이를 구할 때에는 이 다각형들에 대해서 대각선을 서로 엇갈리지 않게 그려버리면 그 다각형이 가지고 있는 대각선은 모든 다각형은 대각선에 의해서 삼각형으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때 이 분할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다각형의 넓이와 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없는 사각형들은 대각선을 그어서 몇 개의 삼각형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서 그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1번 문제부터 잠깐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생각. 자, 2, 60, 4, 75. 이렇게 돼서, 자, 얘를 갖다가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으로 분리를 할 건데, 그러려면 대각선을 그을 때 뭐 이렇게 그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치? 뭐 그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60이 특수각이고 우리가 특수각은 삼각비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쪼개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때 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데 일단 보이는 게 뭐지? 이 경우는? A, B, D랑
뭐라고요? 아, 2랑 4요. 자,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 생각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돼야 되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저 AC의 그렇지. AC의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 네. AC의 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길이는 줬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야? 저 사이요. 이각이잖아. 이각. 네. 그지? 끼인각. 이각 알려면 이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할 때, 자, 내가 원칙적인 거 얘기하는데, 다시. 이 길이를 구할 때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되죠. 그죠?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이 길이 나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각 필요한데, 이각 구하려면, 물론 코사인 법칙 이용하셔도 되고, 사인 법칙이 더 좋겠죠. 그죠? 사인 이각분의 얘는, 뭐 사인 이각분의 얘. 하든지, 이각 알면 이각도 아니까, 사인 이각분의 얘. 이렇게 해서 이각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이게 원칙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더 간단히 갈 수도 있지. 어떻게? 1대 2대. 그렇죠. 1대 2대 1이고 얘가 특수각이야. 항상 2대 1이면 여기가 루트 3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지? 얘가 특수각이야 돼. 여기 몇 도라는 거야? 90도라는 얘기죠. 여기는 그럼 몇 도야? 30도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는 몇 도? 45도라는 얘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죠? 2루트 3인가요? 맞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그냥 S라고 할게요. S는 이 삼각형 더 하면 되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에다가 자, 삼각형 ACD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4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보면서 지금 미리 좀 판단을 해봐. 자, 얘는 지금 쪼개져 있긴 해, 지금. 보고 판단을 하라고. 나를 보지 말고. 뭐가 필요할까? C 8 30도 60도 여기가 4 여기가 10. 자,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고, 일단 삼각형 ADB의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60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이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DB가 필요한 거죠. DB. 그지? 네. DB. 네. 이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네. X. 이 길이를 뭘로 구하면 돼? 코사인으로 구해야 되죠. 이해됐어요? 네. 여기 60도니까 2대 1대. 그거 아니잖아. 그지? 2대 1이 아니야 벌써. 90도처럼. 그 가장 황당한 케이스가 애들 가르칠 때. 이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험 내는데 피타고라스 배우고 나서 마치 90도처럼 삼각형에서 한 내각을 90도처럼 그려놓는단 말이야. 애들이 90도잖아요. 지들 눈이 더 정확한 줄 알아. 무슨 첨단 측정기의 눈이? 90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90이라고 단정 짓고 문제를 풀면 안 되죠. 그죠? 90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없거나 어떤 특정한 뭐 세변 길이 주어졌는데 피타고라스 정의를 만족한다 그러면 90인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 아닌 이상 90으로 속단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x의 제곱은 100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인 거지. 날리고요. 얘가 얼마죠? 56인가요, 그러면? 네. 이요? 76인가요? 네, 맞아요. 76은 4, 19. x는 그러면 2 루트 19인 거죠. 19. 그래서 얘 넓이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해보시고. 자, 됐죠? 네. 자, BD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가 얼마 나오죠? 7 나오던데요. 네, 코사인으로 정리하면 되죠, 그죠? 네. x가 7 나오나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은 헤론 정리하면 되죠, 그지? 네. 헤론의 공식 적용하시면 되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가서 58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 전에 볼 거 없나? 자, 121번 잠깐만 다시 57페이지로 돌아오셔가지고 잠깐 그 120번 문제 보시면 일단 대각선 BD 그어야 되지. 자, BD는 역시 코사인 법칙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BD 값이 나왔는데 운 좋게도 자연수가 나왔다. 그러면 삼각형 BCD는 헤론의 공식. 그지? 근데 보통 문제집들이 헤론의 공식을 적용한다기보다는 다 코사인 구해가지고 사인 구하고 그렇게 해서 넓이 구하는 케이스로 그렇게 다 해법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자, 121번은 대각선 AC를 그어야 되죠. 자, 그러면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그지? AC의 길이는 삼각형 ABC에서 역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 구한 다음에 또 하나 구해야 되지. AD도 구해야 되죠. 그 AD 역시 코사인 법칙 적용해야 되는 거지. 이해됐니?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22번 문제 보시면 내접하는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은 항상 대각의 크기 합이 180인 거야, 그지? 왜 그렇게 돼? 쌤이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 유명이가 안 돼요. 내접하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라는 얘기는 안에 이렇게 있으면 내접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 그지? 내접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었어? 한 점이 만나는, 네 점이 다 만나는 거. 그렇죠. 내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 네. 그지? 그럴 때 사각형은 우리가 내접 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외접은 뭐예요, 외접? 외접은 외접은? 원 바깥에서 네 점이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왜 점이라면서요? 왜 점이라면서요? 왜 점이 아니라 왜 접이라고. 뭐라고요? 왜 점이 아니라 왜 접. 왜 점? 이거는 내 접이죠, 내 접. 네. 그 다음에 왜 접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네. 왜 접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저번에도 한번 말했잖아. 니네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정의를 몰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네. 어? 아, 그림을 못 그리겠다, 갑자기. 왜 접의 정의가 어떻게 돼? 너네 다 그거요? 그렇죠. 다각형의 모든 변이 한 원에 접할 때. 네. 그지? 다각형의 모든 변이 한 원에 동시에 접할 때. 써놔라. 거기 해결 논리의 내접 사각형은 뭐야? 모든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 외접은 뭐야? 그 사각형의 모든 변이 한 원에 접할 때. 그렇게 되잖아. 뭐 이런 거, 진짜. 그냥 고2 올라가지 말고 중3으로 내려가는 건 어때? 이런 것도 가능해야 돼, 이게 교육체제가. 내려가다가 초1까지도 내려가는 거지. 하다 못해서, 진짜. 내려갈 수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요? 오이호이 되지. 요금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저한테 이거 됐던데? 거의 불가능하죠. 학교를 뭐, 맘먹고 안 가버리거나. 그래서 본인이 들어야 되는 실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럼 못 채우면 요금이 되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지. 그 학교를 안 가는지 않는 이상은. 그래. 안 그런가? 그런 거요? 모르겠다. 단위는 니네가 더 잘 알지. 내접하면은 모든 각이 이 원의 입장에서 원주각인 거야, 그지? 네. 원주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질이 뭐예요? 저거를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라는 거야. 그럼 이 각이 A면 이 각이 뭐인가? 절반이니까 2분의 1 A가 되고, 이 각이 B면 이 각은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지? 아니, 중심각이야. 원주각이 얘니까 얘가 2분의 1 B인 거잖아. 그럼 A 플러스 B가 360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B는 2분의 1 A 플러스 2분의 1 18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뭐 여러분들 중3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내접 사각형은 대각의 크기 합이 항상 180이다. 그 다음에 한 외곽과 그와 이웃한 내각의 대각을 내대각이라고 하지, 내대각. 내대각의 크기가 항상 어때? 얘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뭐야? 180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얘랑 더하면 180이니까 이 각은 알파인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외접 사각형의 성질은 뭐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다. 그러면 외접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야? A 플러스 C는 B 플러스 D다. 이거잖아. 대변의 길이의 합이 서로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같은지 알겠지? 요 길이 알파라고 하면 요 길이도 뭐야? 알파. 요 길이 베타라고 하면 요 길이 베타. 여기. 그지? 외접, 그 정의에 따라서 네 변이 다 접선이 되네. 접선의 성질을 갖는 거지. 감마라고 하면 요 길이도 뭐야? 감마. 요 길이 델타라고 하면 요 길이도 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A 플러스 C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얘랑 얘 더한 것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22번 문제는 각 D가 몇 도라는 건 놓고 시작해야 되죠? 60도라는 건 놓고 시작하면 되고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은 그러면 AC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일단 확인되고요. 그죠?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죠. CD를 뭘로 구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거지. 이해되니? 내용만 확인하고 갈게. 자,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125번 문제 풀이가 없는데 역시 풀이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안 알려줄 거예요. 과제물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물에서 먼저 해결하시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모든 유형을 풀어드리면 문제가 뭐냐면
니네가 사고해서 처음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수가 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풀어줄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알았냐? 이거는 지금 내 변의 길이만 주어졌어. 그러니까 힌트 주면은 어쨌든 지금 내접 사각형이니까 그죠? 한 내각을 세타라고 하면 그 대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처리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삼각함수 이용해서 물론 밑변하고 높이가 주어지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B고 얘가 A, 얘가 B고 얘가 세타다. 그러면 이때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해됐니?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의 2배니까 2 곱하면 되잖아. 평행사변형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정리하면 AB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 된다는 거죠. 자, 127번에 1번 보면 그냥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35가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50이 되는 거죠. 자, 128번 문제 보면 AB가 4고 AD가 5고 넓이가 10노트 3이다. BD의 길이를 구하여라. BD의 길이를 구하려면 일단 뭘 확인해야 돼? 사인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사인 세타 확인하면 코사인 세타 확인되고 코사인 세타 확인되면 코사인 법칙 적용할 수 있고 이런 스토리가 딱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네. 이해됐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128, 129 다 해보세요. 와, 한 페이지 남았다. 아, 너무 좋다. 삼각함수 다 끝났다. 아, 와, 이제 수요일 나면 수요일. 얘네는 그리고 내가 진도가 좀 느리면 알아가지고 그런 거 좀 예습도 좀 하고 혼자서 수요일도 공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지? 저 약간 알아요. 뭘? 그래요. 배열하는 거. 예습했잖아요. 영상 들어갔는데. 그러면 등차 수열은 뭐예요? 진짜 일정하게 배열되는 거. 등차 수열이 뭐예요 그러면? 일정하게 배열되는 거. 아유 정말 무식하다. 진짜 이거 아니에요? 등? 네 등? 네 등을 뭐 등이부터 차로 치는 거? 등이 보통 같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배열되는 거. 등차도. 아 창피해. 왜 그래요? 등 비수열은 뭐예요 그러면? 등 뒤? 잠깐만. 아, 저 등차도 알았어요. 차가 일정하게 배열되는 거. 등 뒤? 등 뒤. 등 비? 비? 등기가 아니라 등기는 우체국에서 보내는 게 등기고 등 뒤는 아 진짜 그 비가 일정한 거. 비가 일정하게. 비 내리는 비가 일정하다. 비가 일정하게 오는 게 만약에 막- 1대 2, 예? 2대 4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배열되는 거를 등. 그렇지 너한테 내가 부탁 안 할게 진짜 확실히 아는 것만 대답해라 제발 무슨 알잖아요. 모르는 거를 말해갖고 뭐 무식함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때려 맞춰갖고 칭찬이라도 한번 받아볼까 앞으로 내가 칭찬 자주 해줄게 그게 아니라 솔직히 저 모르는 데서 다 아는데 재밌잖아요. 안 그래? 아, 그렇다.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모르는데요? 칭찬 많이 해주시면 기분은 좋아요. 알고 계시라고. 알았어 등차 수열이 뭐라고? 아니요, 조용히 하고 있어요. 등차 수열이 뭐냐고 기억 안 나요? 어? 등 비였어? 모르죠. 등 비야. 근데 그 차니까 아니 근데 등 비랑 등 차가 있잖아. 거기에 무슨 상관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차는 그 차밖에 없잖아. 빼기 차. 그러니까 그 차가 일정하게. 굿 야씨 다 알아 끝났어 너는 등차 다 끝났어 너는 그 정도 알면 뭐 더 이상 알 게 없어 다 한 거야 어이없어. 그지? 진짜 뭐예요? 간편하게 설명해주세요. 아니 등차 그 수열의 이름이 말하고 있잖아 등차 등 같다 차가 같다 내가 맞잖아. 이웃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똑똑하죠. 와. 아이씨 야 칭찬 내가 진짜 칭찬만 해줄게 그냥 야이씨 비 빨개진 것 같아. 아이씨 자 128번 정답이 얼마죠? 20도. 예? 에? 그렇지. 128번 28. 그래 답이 뭐냐고 비디 구하는구나. 답을 말하라고 비디 안 구했는데. 칭찬해 구해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지
배포, 그지? 대담함, 그지? 와, 칭찬해, 대단해. 답 얼마죠? 루트 21. 예? 루트 61 나왔는데. 20일 아니야? 21. 나 루트 60. 안 할래. 아니야. 루트 21. 맞아요. 잘못했나봐요, 제가. 자, 칭찬해. 혼자 틀리는 저 기계. 그지? 남들이 다 얘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저 지조. 그지? 진짜 칭찬해. 과학이었잖아. 자, 129번 문제는 정답이 뭐죠? 다시 풀어보시고요. 128번 다시 풀면 답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9번은 8 아니에요. 얼마죠? 2,000원. 자, 일단 AB 플러스 AD가 8이다. 이런 사실 보자마자, 산술기하 때릴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안 되냐. 그런 거 딱 밑줄 그어놓고, 느낌적으로 산술기하다. 이런 느낌이 딱 오지 않나? 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넓이 구하면 되죠. AB의 길이를 A라고 놓고요. 여기를 뭐 B라고 놓고. 이렇게 푸는 게 좋겠지. 그래서는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2분의 1이 아니지. 삼각형이 아니니까. 그죠? AB 곱하기 사인 60이니까 2분의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어디서 2분의 1이라는 소리가 지금 나오는데? 그러면 S가 최대가 되려면 AB가 최대가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값이 얼마로 일정하죠? 8로 일정하잖아. A 플러스 B 값은 AB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8이다. 문제에서 그런 조건을 지정해 줬죠. 그럼 A 플러스 B가 산술 기하에 따라서 2 루트 AB 이상이고, 그지? 네. 그러면 뭐 다 갈 필요도 없죠, 사실은. 식 정리해도 되는데, 원칙은 그냥 갈게요. 이거 얼마야? 8. 2 루트 AB. 양변 2로 나누면 제곱해서 AB는 얼마 이상이죠? 16 이하가 되죠. AB의 최대값이 16이니까 최대값 집어넣으면 그때 S도 최대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빠르게 생각하면 얘하고 같을 때가 A 플러스 B가 최소가 될 때 아니야, 그지? 반대로 AB가 최대가 될 때라고. 등호의 성립 시점이잖아. 근데 둘이 더해서 8이니까 각각 얼마로 같아야 돼? 4로 같으니까 4 집어넣어버려도 되죠. 일단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자, 마지막이죠. 대망의 마지막. 자, 우리가 2월 초에 삼각 함수를 들어가서 한 달 걸린 거죠. 뭐, 한 달이 아니라 전에 학교처럼 일주일 만에도 다 끝낼 수는 있겠죠. 그죠? 갈수록 여러분들은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충분히 잘 이해를 하면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죠. 자, 사각형 ABCD에 대해서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PQ야, PQ. 그 다음에 대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세타야, 세타. 그럼 선생님 요거 세타가 아니라 요거 세타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넓이 구할 때 사인 세타든 얘를 세타라고 하면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때? 같은 거야, 그지? 얘가 둔각이든 예각이든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까?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각 꼭지점을 지나면서 대각선의 평행한 직선들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평행한 직선, 꼭지점 A, 꼭지점 C를 지나는. 그 다음에 얘하고 평행한 직선들을 그어서 사각형 EFGH를 생각을 하면 사각형 EFGH가 어떤 사각형이야? 바로 평행 사변형인 거예요. 그죠? 얘랑 얘랑 평행이고 얘랑 얘랑 평행이 되겠지. 지금 문제에서 안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또 그려 놓으세요, 거기. 그 그림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쁘게 잘 그려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가 잠깐만 뭐라고 돼 있지, 지금? 이거 뭐냐? 몰라요. 정신줄 났죠? 얘가 P고 얘가 Q인 거야. 그러니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P, Q. 아무 생각 없이 점 Q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끔 생각하죠. 정신줄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말이 튀어나올 때가 많아갖고. 그러면 요 길이가 Q니까 이 길이가 뭐인 거야? Q인 거고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P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각이 세타니까 이 각 역시 세타가 되는 거예요.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러면 사각형 EFGH의 넓이가 GH의 넓이가 뭐가 되는 거야? PQ?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지?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그 절반이죠? 네. 왜요? 알죠? 왜 절반이? 2분의 1 PQ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PQ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그때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가 된다.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인 이루는 각. 두 대각선이. 자, 130번 문제 보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4, 6.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이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 이렇게 해서 그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 과제물 아까 다 드렸지만 과제물 수는 50문제인데 다시 말하지만 30번대 이후에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 있고요.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잘 해결을 해 와야 되는데 앞에만 20번대까지만 한 집중적으로 하고 뒤에는 또 안 해버려. 그렇게 하지 마 제발. 여러분들이 빠르게 과제물이 내가 항상 진도 문제에 관해서는 진도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니네가 결정하는 거라고 말하잖아. 니네가 과제물을 빠르게 정리하면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 거고 정리가 느리면 당연히 진도도 느릴 수밖에 없고 왜냐면 나는 과제물 정리가 1타인 거지 진도 나간 거는 1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쪽을 그냥 대충 해오지 마시고요. 고민해서 틀려도 상관은 없잖아. 틀리는 속에서 자꾸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력을 만드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답이 문제이지 정답인 문제가 아니야. 정답인 문제도 일정 정도 기여는 하겠지만 그건 알고 있는 걸 확인시켜주는 차원인 거고요.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건 오답 문제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답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문제들도 좀 제발 사고를 하고 모른다 그러면 개념서 찾아보고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찾아봐서 읽고 개념서도 개념서 찾으라고 하니까 막 여기 찾았다가 뒤쪽으로 갔다가 앞쪽으로 갔다가 이거 똑같은 게 어디 있는 거지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라 그 관련 파트를 다 읽는 거야 그냥 뭐 외접원의 반점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뭐 넓이 어떻게 보면 그 파트를 다 읽는 거지 똑같은 문제를 찾아갖고 그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이걸 찾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사무실을 그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예, 집에를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 옮겨가지고 좀 있으세요. 줬잖아. 네가 배달했잖아. 아, 얘 봐봐. 기억력 봐봐. 똥망이요, 진짜.